우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논술하고 수능이란 수시 정시에서의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얘네도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국대는 2025 입시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데 총점에서 감점으로 적용됩니다. 저번 주부터 쭉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진짜 학폭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다음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2026 대입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의 모든 대학들이 다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의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시 모집에서의 변화점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했을 때는 수시 모집에서는 변경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요것만 말씀드리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건국대에 그러면 일반적인 교과하고 종합전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작년하고 동일하지만 이제 올해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생부 교과는 KU 지역 균형이라 부릅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 70에 학생부 30%를 반영하는데, 요 학생부는 뭘 보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일종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신 있죠. 네. 예, 그 내신 숫자들. 요거를 이제 학생부 30%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성취도.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다라는 건 학교에서 그냥 뭐 10명이든 20명이든 학생들이 원하면은 다 쓸 수 있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실제로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뭐 어느 학생이든 지원만 하면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선을 세우죠. 내신으로.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입시 결과 컷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쵸. 그 결과 컷에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캐치해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평가 항목에 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죠. 교과 영역에서의 평가 요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에서는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보고 있는데, 학업 역량은 이제 성취도하고 태도, 진로 역량은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관련 교과 성취도.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보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요 성취도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세특. 요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볼 것이다. 크게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합불의 결정이 될 것이고, 종합 전형은 이제 건국대는 KU 자기 추천이라고 하는 전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형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3배도 서류로 모집을 하고 2단계 면접을 보는데 면접 반영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옆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학업, 진로, 공동체라는 이 3대 요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내용들이 한번 쭉 보시면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요거는 좀 자세하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오늘은 깊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논술. 논술은 KU 논술 우수자 전형. 여기에 수능 최저가 올려 있습니다. 2합 5. 수의학과는 3합 4. 즉 그 얘기는 뭐냐? 건국대는 학생부 교과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건국대 교과 전형 내신 컷이 되게 높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몰릴 것 같고 컷도 높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저 학생부 30%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최초에 합격한 학생들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그 편차값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기준으로 하면 1등급 후반 정도에서 붙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2등급 중반, 심하면 2등급 후반에서도 붙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교과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특정 학교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측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특목이 될 수도 있고 자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편차값들이 저 학생부 30%에 의해서 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긴 하는데, 일반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실제 입시 결과 기준을 보면 일반고 되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면 학생부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특목이나 자사고 쪽으로 넘어가면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 성취도라고 하는 요 개념 그리고 교과 이수 노력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결국에는 주로 우리가 봤을 때 내신에서의 성취도는 뭐 다 A라고 하지만 결국 원점수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원점수 몇 점의 A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면 네. 이 원점수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바로 뭡니까?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연결해서 봤을 때 학생들에 대한 학업 역량과 그 성취도를 판단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특목은 우수한 집단이 많으니까 표준 편차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낮은 상태에서도 일정 이상의 역량을 보여줬냐. 근데 이거를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에는 표준 편차하고 동일선상에도 비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다. 이 주관적인 요소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말 학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애들을 뽑기에 너무나 좋은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부라는 게 생기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생기부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 틀려. 근데 교과 70이라는 거는 점수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생기부는 약간의 그거를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쵸.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의 관점이 틀려지니까. 그렇죠. 조금 그런데 믿어야죠, 저희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추천이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 연동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좀 볼 수밖에 없다. 음. 일반고 학생분들이 만약에 건국대의 저 학생부 교과인 KU 지역 균형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1번은 내신 성적에서 얼마만큼 우위를 갖고 있느냐. 최소한 내가 중경 외시를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신이냐. 수능 최저를 제외하고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준을 세워둔 상태에서 뭐 생활기록부의 나머지 학생부 30%를 판단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천에 있는 학생분들 좀 그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게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그렇죠. 면접까지도 있고. 예, 그러니까. 면접도 반영을 하고 네. 이거의 다양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반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2등급 초반 아니면 쉽지는 않으니까.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이하 모에 이제 수위는 3학 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보다 제가 듣기로는 요 대치동 지역에 있는 이 강남 8학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좀 부담이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하면 이하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할만하다라고 네.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송도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 구월동, 연수동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부평, 삼삼동 지역, 뭐 요즘에 뜨고 있다는 청라 맞네요. 이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만약에 수능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할 수 있다. 내가 점수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내신이 안 됐을 때는 저런 논술 전형 같은 거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저희가 아무래도 인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인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막 교육특구 그렇죠. 그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일단 내가 수능 최저 이하 보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 전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면 결국에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만 보고 그렇죠. 인문계열은 되게 국어 사회 논술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올해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반영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은 작년 기준 했을 때는 인문계열도 1, 2, 자연계열도 1, 2, 예체능도 1, 2에서 되게 세부 계열로 나눠갖고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을 되게 구체화시켰었어요. 그러면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 예체능 1, 2가 과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올해는 어떻게 바꿨느냐? 구분을 얘네가 거의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이제 인문계열이 안 부르고 언어 언어라고 중심. 그러네. 학과들을 보시면 인문계열 학과들 중심인데 주로 어문계열 중심이에요. 근데 보시면 수리 중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연계열을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자연계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과학 계열이 들어가 있어요. 정치외교. 정치외교, 경제, 행정, 국제무역, 뭐 응용통계, 경영, 부동산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인문2였어요. 작년 기준하면. 근데 이게 전부 수리 중심.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들어왔냐?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교차하지 마라. 그냥 일로 와라. 이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교차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냥, 네. 그냥 편하게 해라. 우리가 뭐 인문계열에 대한 교차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네가 수학 잘하면 수리 중심으로 지원하고 네가 국어 잘하면 언어 중심을 지원해라. 왜냐? 언어 중심은 국어가 40%, 그러네. 수리 중심은 수학이 40%. 나머지 다 똑같네. 나머지 똑같고. 네.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둘 다 70%로 굉장히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핵심 과목을 이제 메인으로 삼아놓은 거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과목 반영을 하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필수, 그다음에 수학하고 탐구 중에는 선택. 그래서 예술하고 체육 계열, 음악 계열이 전부 여기 포함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 인문 계열이다, 뭐 자연 계열이다, 공학 계열이다 의미가 없다. 왜? 학교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 지금 구별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까지 수시에서는 이제 모집 단위가 학과별 모집 단위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수시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정시에서는 체감하기가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에 대한 반영 방법을 직관적으로 보기엔 되게 좋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2024년, 2025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문 자연계열을 구별해갖고 한산표를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입니다. 공통으로. 어차피 국어 수학으로 갈리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냥 통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대학이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 건국대를 정시까지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본인이 실제로는 수능 점수가 나온 다음 그 수능 점수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과목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용이하게 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정치외교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인문계열의 사회학 계열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인기도 꽤 그렇죠. 높았고 인지도도 높고. 근데 여기를 수리 중심으로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차의 폭을 넓혀줬다라는 거는 순수한 인문계열 지원자들 입장에서 아쉽죠.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인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치외교가 왜 들어갔을까요? 정치외교하고 행정 같은, 그러니까 정치외교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그 학문적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과 출신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었다라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기학과다. 인기학과이니 이거를 그냥 국어 반영비를 높여갖고 인문계열 학생들을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실제로는 대학 입장에서 교차를 이렇게 허용해줬다는 건 점수 더 좋은 애들을 받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솔직히 인문계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좀 그게 선이 넘었어. 이거는 저쪽으로 선이. 갔다라는 게 좀 그러네요. 이것만큼은 2026년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것만큼은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했어. 왜냐면 문과에서 갈만한 학과가 없어. 이렇게 하면 진짜 어문계열 빼고는 어문계열 빼고는 갈만하고 이렇게 그게 관심을 없네. 확 하고 가질만한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애들이 주로 융합인재나 글로벌 비즈니스로 몰리지. 몰릴 수밖에 없단 그치. 말이야. 왜냐면 그나마 확장 범위가 있는 과가 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건국대가 아주 의도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걸 잘하는 친구들을 모집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비난하고 싶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건국대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